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치존마 오늘은 두 번째 편, 에피소드 1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특별함과 중요성 그리고 우월감에 대한 집착이라는 주제로 과도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저번에 이제 동영상 같이 참여하시고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좀 한번 이게 나치존마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나니까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응을 할 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한 번씩 그냥 생각해보는 시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나서도 뭔가 내가 지금 에코적인 반응을 했나? 나르시시스트적인 반응을 했나? 이런 거를 조금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길 가다가 저한테 뭐 갑자기 뭘 길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좀 빌려줄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닌데 어떡하죠 죄송해요 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평소 같으면 그냥 그게 이상하지 않고 제 그냥 그 무드니까 그냥 지나갔고 챙기고 다녔어야 됐나? 제가 약간 보부상이라고 불리거든요. 가방에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뭘 요청을 할 때 제가 웬만하면 다 꺼내서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뭔가 제가 되게 미안해하고 그냥 그게 평소 모드인데 이번에는 진짜 누가 뭘 이렇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미안한데 없어요 하고 나서 왜 이게 내가 미안할 일이지? 그냥 저 사람도 가볍게 그냥 물어봤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을까? 뭔가 이게 에코적인 반응인 건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게 좀 저한테는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한 주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계속 지난 날에 대한 어떤 막 영상이가 틀어져가지고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했던 일들이나 이런 뭔가 이제 그 순간의 장면이 남아있는 어떤 기억들도 저도 있거든요. 제가 한 말이지만 제가 한 행동들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그때와 지금이 많이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뭘 어떻게 좀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 좀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난날의 영상이 네, 자꾸 돌아가고 네, 떠오르고 네. 그러시구나. 쉽진 않은 것 같다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 분 나와서 여기서 계시는 게 진짜 용기예요. 그죠? 이 존재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서 내가 내 경험에 대해서 특히 이 민감한 주제인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웃풋 자체가 굉장한 뭐랄까 뇌 구조에도 새로운 충격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새로운 시각 나의 경험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르시시즘이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라고 했죠. 과도한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특별함, 자기의 중요성, 그래서 또 생겨나는 우월감에 대한 집착, 이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도 한 주를 그렇게 좀 더 의식적으로 보내셨다고 하니 또 우리 에피소드를 오늘 들어보면서 자신의 특별함과 중요성, 우월감에 대한 집착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단톡방에서 이직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내가 다녔던 금융업계로 이직하는 거라 내가 힘들게 다니다 그만둔 내 회사 생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현재 금융업계 상황이 좋지 않고 요즘의 뉴스, 세계 경제 얘기를 줄줄이 꺼내며 이쪽 업계로 이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아는 척을 마구 했다. 그러자 그 단톡방에 있던 선배가 나에게 전환 리액션 그만해 라고 말했고 순간 벙찌는 기분으로 전환 리액션이 뭐지? 하고 찾아보았다. 상대가 얘기할 때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나로 다시 화제를 돌려서
내 얘기를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화법이라는 정의에 순간 너무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그동안 남들을 위해 해준 조언, 충고도 생각해보면 전환 리액션. 나의 얘기를 더 많이 장황하게 하고 싶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더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수치스러웠다. 나 자신이 또 원망스럽고 밉고 숨고 싶고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굴욕감도 느꼈다. 그치만 동시에 나를 지적질한 그 선배에게 화가 올라오며 내가 단톡방에서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는 듯이 말하는 것 같은데 한번 따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말할 때 조언할 때 부정적으로 하나? 내가 현재 회사를 쉬고 있는 상황이 우울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건가? 하는 그 짧은 찰나의 모든 생각이 스쳤지만 전환 리액션이 나르시시스트의 화법이고 나는 정말 이걸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바로 사과하는 답장을 보냈다. 생각해보니 내가 말한 부정적 의견으로 인해서 친구가 가질 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앞에서 길게 얘기하고 내가 금융업계로 이직해서 힘들었다고 설명한 부분은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내가 말한 화법에 대해 정말 사과한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잠시 카톡을 핸드폰에서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도 말하지 말자를 단톡방 이름으로 설정하고 말을 아끼자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억제라도 하자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지 않으나 알아차림이 아직은 부족하고 행동이 더 빠르니 일단은 억제라도 하자 참기라도 하자 하고 재차 다짐했다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네, 고마운 사연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도깨비님, 토끼님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저는 이런 일을 당했던 경험도 좀 생각이 났던 것 같고요. 또 저도 그 저로 중심된 그런 그 대화가 아니었는데 그 대화에서 제가 조금 수치스러워졌을 때 혼자 되려 찔려가지고 휙 가져갔었던 적이 있었던 게 지금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아, 이게 전환 리액션이라는 거구나라는 것도 지금 조금 생각이 그 행동이 그거였구나 그런 깨달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그럼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할 때 본인이 뭔가 좀 피하고 싶거나 뭔가 수치스러운 느낌이 있으셨나? 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전환 반응을 내가 당해본 적도 있다 하셨는데 그럴 때 기분이 좀 어땠는지 어떤 경험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뭔가 제가 제 고민?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휙 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면 처음 경험할 때는 그냥 자기 얘기가 되게 하고 싶은가 보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쟤는 내 얘기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냥 그 친구가 하는 얘기만 듣게 되는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쨌든 저 사람 얘기로 되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나 그냥 애초에 제 얘기 잘 안 하고 그랬던 경험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제 얘기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뭐 전환 반응이라는 뭐 그런 용어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좀 내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토로하고 얘기를 하는데 듣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야, 나 오늘 요즘 너무 힘들었어. 뭐 회사 일이 어떻고 뭐 집에서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듣던 사람이 그래? 뭐 어떻게 힘들었어? 뭐 요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좀 지지하는 반응을 주는 게 아니라 야, 나는 말도 마. 난 더해. 막 우리 집은 어땠고 뭐 회사는 어땠고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나? 토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입이 다물어지고 반복이 될수록 쟤는 내 얘기 안 들어. 그냥 쟤한테는 내가 말을 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듣게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 나르시시스트 혹은 과도한 나르시시즘과 이 전환 화법을 연결해서 보면요.
과도한 나르시시즘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주의가 자신한테로 계속 오니까 그죠?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걸로 주의가 안 가고 그거랑 나와 관련된 그 얘기만 들리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원래 내 마음이 있었던 대로 탁 그게 그 사람의 얘기로 마음이 안 가고 돌아와서 그거에 관련된 내가 그냥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관점에서 이런 지금 전환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깨비님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네, 저는 딱 이 얘기 듣는데 또 영상이가 돌아가가지고 영상기가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주로 엄마와 대화했을 때 엄마의 대화 방식이 이랬던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거나 이랬을 때 요즘 뭐 하고 지내? 요즘 뭐 어때? 어때? 라고 한 세 마디 정도를 물어보시고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 근데 요즘 말이야 이러시면서 엄마 얘기가 3시간 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엄마가 일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주변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런 말을 하시나 보다 들어드리는 게 저도 되게 당연하게 됐었거든요. 토끼님이 했던 것처럼 저도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되게 반복되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유는 몰랐어요. 이게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가 아니라 대화하기 싫다. 약간 이런 마음이 그냥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제가 했던 경험도 떠올랐어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친구는 되게 막 말을 되게 느리게 하거나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누가 물어봐서 대답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뺏어가 대신 대답한다고요. 이게 막 그랬던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나중에 따로 불러서 왜 내가 말하려는데 내 말 뺏어가냐고. 그때까지 전 몰랐거든요. 말을 뺏었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얘도 말할 수 있고 자기만의 어떤 말하는 시간이 걸리고 계획이 있는데 이걸 내가 그냥 내 기준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확 그냥 막 이렇게 막 내가 얘기하고 내가 대신 막 설명하고 있고 막.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있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되게 받고 싶어 했었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좀 떠올랐어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장면들이 좀 떠오르네요. 진짜 어떡하죠? 네, 일단 이 자리니까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가 계속 떠오르시네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 이렇게 말도 천천히 하고 좀 답답하다 느껴지는 친구의 마이크를 뺏어서 대신 내가 막 설명하고 막 신나가지고 하면서 내가 뭐 하는지도 몰랐다. 내가 그렇게 뺏었는지도 몰랐고 저 친구 마음이 상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네, 오히려 저는 좋아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죠? 왜 그 사람이? 그건 왜냐면 이제 저의 세계에서 그 친구를 막 편집하고 재단해가지고 저 친구는 사람 관심 받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말을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어떡하죠?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인지 까먹었어요. 약간 나의 존재는 좀 그래도 사람들을 좀 즐거워하고 활용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기본 전제도 좀 있을 때, 맞아요. 그죠?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였나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친구가 좋아할 거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도 더 좋아할 거다. 네. 그래요. 진정은 나르죠. 농담이고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또 떠올랐던 게 이제 뭔가 많이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면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은 정작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뭔가를 이제
나 이만큼 알아 라는 식의 그런 걸 뽐내고 싶은 마음? 힘드네요. 내 입으로 막 나 고해성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인정해서 말하기는 네. 좀 많이 쉽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죠?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여기 또 반전이 있어요.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보는 사람은 제가 좀 많이 안다고 뽐내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다. 그 순간. 네. 근데 이제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네. 나는 그냥 이거 쟤도 좋아하고 여기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별 생각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알 수 있다는 점들이 있죠. 네. 네. 지금까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익숙하고 그 사람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고 싶다 하는데 이제 딱 가져온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은 나와 지금 나의 욕구와의 관계만 있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사람보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고 싶은데 기회가 왔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탁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올 그 틈이 없는. 네. 좋습니다. 많은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기 대해서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근데 저는 에코이기도 하지만 약간 저랬던 경험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면이 있는데 하는 거가 약간 뜨끔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생각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아는 주제니까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 하고 팍 나갔던 적은 있지만, 저 사람이 답답하니까 내가 이렇게 갖고 와서 얘도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나르는 남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또 의외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도 있나? 약간 그게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재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딱 보여줄 기회에 이렇게 마음에 꽂혀서 확 이렇게 체험 경험은 있다. 근데 그 순간 이걸 쟤도 좋아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모두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다. 네. 근데 아까 반면에 이제 도깨비님은 그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를 스스로 뭐 타인의 마음을 내가 좀 재단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죠? 타인의 마음은 공백으로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우리가 그거를 그 공백으로 두고 확인을 하고, 그죠? 주의를 나한테 두는 게 아니라 그쪽에 보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추정이 되는 정도까지, 그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제 그런 시간을 주의 조절이나 그런 타인에 대한 마음을 알려고 하는 순간이 없다. 그랬을 때 그렇겠지 한 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건강한 나르시즘보다는 과도한 나르시즘 쪽일 수 있다. 그런 이제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있는 이제 내용 중에 어디 또 그 마음이 주의가 가냐면, 여기서 이제 선배가 야, 뭐 너 전환 반응 좀 그만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한 말이 이 반응이 전환 반응이라고 하면서 내가 한 게 과도한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는 반응이라고 하면서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뭔가 좀 숨고 싶고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밉고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막 굴욕감도 느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말한 사람한테 화도 올라오고 자기 자신한테 막 왜 그랬어 원망스럽고 막 숨고 싶고 그렇게 이제 좀 수치심도 올라오신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응도 저는 되게 따끈따끈하면서 주의가 좀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마음을 내가 썼단 말이야 하고 이런 굴욕감, 수치심을 느낀 다음에 바로 이제 사과를 했어요. 일단은 그래도 이 화법은 나쁜 것 같고 이걸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제 사과를 하는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한 말 굳이 듣지 말고 가치관 따랐으면 좋겠고
내가 말한 그 반응에 대해서 화법에 대해서 정말 사과한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분이 그래도 나름 용기 있고 진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뭐 과도한 나르시시즘이 좀 튀어나왔지만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지적을 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바로 하게 되는 사과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수치심을 느낄 때 사과하는 마음은 좀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한테 내가 끼친 피해를 공감하고 그 미안해하면서 사과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치심을 내 흠을 빨리 덮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빨리 확 사과를 해버리게 되는. 근데 이제 후자는 정말 그 타인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과처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마음을 더 개발하면 좋겠다. 조금 더 그 타인의 욕구와 나의 욕구 사이에 공평한 사과가 되려면 그런 수치심을 확 덮어버리기 위한 사과는 아니었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의식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나눠주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분의 사연을 이야기를 좀 다시 들어보니 또 다시 과거에 어떤 제가 했던 언행들이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수치심을 느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가 이제 누가 봐도 제가 생각하기 잘못한 거였어요. 막 예를 들면 저의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지시사항에 불복종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불복종했던 마음의 이면에는 제 생각에는 그분을 무시했던 마음도 있었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무의식적에 제가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만 두고 봤을 때는 상사가 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뭔가 질책을 받았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만 봤을 때. 근데 그때는 저는 엄청난 수치심을 막 느끼는 거예요. 막 이게 잘못한 일인 건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막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느낌이 어땠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마치 막 고개나 뭔가 막 무릎을 꿇는 것 같았어요?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꿇어서 넘어져 있는 느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사과는 저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미안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사과는 2번, 3번 시키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과가 성에 안 차서 2번, 3번 시켰을 때 네. 내가 화가 난다. 바로 화내요. 화까지 내요. 네. 네. 미안하다고 네. 한 번, 네. 2번 하다가 버럭 낸다. 네. 미안하다고 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친구한테는 뭐 미안해 하다가 또 그 친구가 그게 미안하다는 사람의 태도야 뭐 이렇게 했을 때 화가 나는 건 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데 상사한테도 약간 죄송해요 이랬다가 뭐라고 하시면 거기에서도 화를 낼 수 있는지. 그건 제가 과도한 나르시시즘 성향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을 나의 윗사람으로 두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뭐 팀이라면 팀이라는 이 내에서 그분이 이제 어떤 직급적으로 저보다 위지만 속으로는 제가 서열을 매겼던 거죠. 어떤 사회를 매기셨나요? 그냥 내가 너보다 낫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 빠져서 현실 세계를 못 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상사는 그렇게 하면은 화 안 내요? 상사.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나라고 이제 화살을 그분 자기 스스로한테 돌렸다가 이렇게 많이 반복되니까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면 근데 거기서 또 저는 이제 또 이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막 그렇게 좀 번역기님이 생각 많이 냈죠.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는 사실 수치심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사과를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좀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되나요? 네. 왜냐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 순간에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모면하려는. 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그 감정을
좀 과하게 느끼시는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 네. 아까 강압적으로 꿀려서 넘어져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뭔가 내가 당연히 지켜야 할 지시사항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때 온 느낌을 내가 도저히 좀 감당하기가 어렵고, 네. 예,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미안해, 네, 맞아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네. 뭐 이런 사과 하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원리나 그게 어떤 사과다 이런 이제 이론들도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게 핵심이었어요. 네. 정말 이게 타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냥 덮기 위한 사과. 그러니까 마음이 안 담기죠. 근데 이제 또 이 파워가 꽤 세서 내가 이제 그 진심 어리지 않은 사과를 하면서 화를 오히려 확 낼 때는 직급이 높은 상사도 순간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자기를 오히려 의심해 보게 되는. 근데 이제 이건 운이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상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센 자기 보호하려는 방어가 더 강한 사람 만나면 이제 그땐 좀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상사가 제 상사였으면 제가 퇴사하지 않았을까요? 상사 욕하면서. 아, 음. 그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강압적으로 꿀려 넘어져 있는 그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데, 굴욕적이다 하는, 그죠? 그 느낌이 현실 상황과 잘 이렇게 반영적인 느낌은 좀 네. 아닌 부분. 도깨비님이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데, 그럼 그 감정에 대한 반응에는 되게 충실한데, 이 감정이 지금 현실과 그저 어떤 맥락, 컨텍스트에 맞는 거냐에 대한 그 고찰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과도한 나르시시즘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현상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감정 억제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더 굴욕감이 드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위로 안 뒀으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현실 세계의 어떤 약속인데 내 마음에서만 이제 안 따르는 거죠. 룰이나 어떤 이제 포지셔닝 이런 것들은 상호 간의 약속인데, 그거 이제 나 혼자 안 따르기 때문에 이건 나만의 세계가 있고, 그걸 아까 도깨비님이 그 이제 현실 세계가 아닌 내적인 서열 세계에 난 더 충실하다 하셨던 그 부분도 관계에서 좀 이제 틀어짐이 있을 수 있는 요소로 보이고, 또 거기에 맞춘 감정적인 반응은 좀 이렇게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짚어내는 예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상사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트로피처럼 이제 걸려있어요, 벽에. 어떤 얼굴이? 트로피는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있어요, 이제. 잊지 말자. 어떤 얼굴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냥 이제 그분과 이제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이 그냥 있거든요. 이런 일을 또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그냥 약간 기념비는 아니고 그 잊지 리마인더.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근데 좀 눈물 나시는데 어떤 감정 있으신지. 제 생각에 이게 그냥 미안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그때 제 모습이 싫어서 나는 또 저는 성찰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영상기를 돌려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되게 좋고, 뉘우치는 감정도 너무 좋고, 이거는 지금은 그냥 미안해 했던 그 마음과 정말 다른 속 깊은 어떤 뉘우침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도깨비님이 좀 그런 자기를 싫어하지만 않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좀 약간은 지금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나를 좀 이렇게 약간 다독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보는 것만도 그래 한 발짝 잘 디뎠어 하면서 이렇게 좀 다독이시면서 가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뭐 혹시 토끼님도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도깨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감히 도깨비님의 마음을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시 꺼내 보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누구한테나.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도 하고 싶었고, 저도 사실은 제가 약간 에코의 자리에 있지만 저한테서 약간 나르의 모습이 보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에코의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막 그 사과를 그냥 저한테 갇혀가지고 했었던 경험 그런 것도 저도 사실은 좀 떠오르고, 근데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막 이렇게 수치심 때문에 그거 할 때 저한테 집중해 있으니까 오히려 막 되게 다급해서 그 맥락에 맞지 않게 계속 미안해해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거가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뭐 이런 네, 되게 약간 사과인가요? 비굴하게까지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정말 미안해. 이게 뭔가 실수했고 잘못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럼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럼 이제 나는 저 사람하고 끝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했으면 어떡하지? 이게 되게 다급해지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안 보이고 이걸 어떻게든 빨리 없애고 싶고, 무마하고 싶고. 네, 이런 모습이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막 계속 사과를 이렇게 융단 폭격처럼 던지는데 사실 그 사람은 받았고 충분해, 괜찮아 해도 제가 그걸 못 믿겠는 것도 조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도깨비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 같기도 한 것 같고 이 얘기를 내가 해도 되나 하는 검열하는 마음도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지금 토끼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나르시시즘의 중요한 영역 두 가지를 저도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에코의 입장으로서 나르시스트의 입장에 있었던 마음 나도 갖고 있기도 한데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나치존마에서 에코이스트가 뭔지 그리고 나르시스트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 또 정리를 해 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란 보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치존마에서는 나르시시즘을 스펙트럼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항상 나르시시스트야. 이 사람은 항상 에코이스트야. 이런 경우는 아주 좀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그죠? 우리가 왜 그게 막 굉장히 패턴화되고 성격화로 고착이 되고 이런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경향성들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크레이그 멜킨 박사의 어떤 그 관점에서처럼 이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경우보다는 요 중간에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있으면 그게 조금 모자라다고 보여지는 에코이스트 영역, 약간 과하다 보여지는 과도한 나르시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대역대가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조금 더 나르시시스트 경향을 띠게 되고, 그런 이제 대역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끼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주고 있고, 그렇게 나르시시즘이 스펙트럼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좀 예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그리고 이제 이 에코이스트던 과도한 나르시시즘이건 간에 이 수치스러움을 잘 다루지 못해서 그걸 막 무마하려고 상대방 없이 내 안에서 막 사과를 하게 되거나 내 안에서 그거를 이제 외면하고 대충 사과하게 되거나, 이 둘이 다 불건강한 이제 나르시시즘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울 때 수치심이 느껴지는 마음, 즉 나치존마에서 말하는 취약함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해지는 순간이 수치심을 느낄 때 굉장히 취약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수치심이 좀 느껴지더라도 그 마음을 이렇게 감내하고, 그죠? 이거를 이렇게 컨테인하고 내 안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더러운 거고 저 사람 거야 하면서 이렇게 던져버리고 탓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키우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죠. 개발하려고 하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도깨비님과 토끼님과 함께 이 케이스를 다뤄봤는데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 챙김 훈련법이 뭐가 있을까?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나의 중요성, 그죠? 나의 어떤 특별함, 여기에 집착함으로써 오는 뭐 전환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대충 사과하게 되는 마음, 혹은 그 수치심을 막 감당하지 못해서 얼른 무마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급하게 사과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뭐 이게 꼭 지금 이 에피소드를 주신 분의 케이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나온 또 중요한 대목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건강한 나르시즘을 좀 개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제안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케이스에서처럼 친구가 나 뭐 이직과 관련해서 상담이 좀 필요해, 조언이 좀 필요해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빼놓고 저 친구의 마음으로 주의를 보낼 수 있으면 전환 반응이 훨씬 덜 일어날 수 있죠. 예. 근데 주의를 여기에 두고 나한테 몰입해 있으면서 지금 이직이 필요해.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내 회사야. 내 경험이야. 내 거야. 난 여기 대해서 지금 말할 게 생겼어. 막 가게 되면 같은 질문에 뭐 비슷한 내용의 대답이더라도 이게 초점과 의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거 상대방들이 다 느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로 몰입이 되게 내 입장에서 막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상대와 정말 깊이 있는 연결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려면 일단 들을 때, 제일 먼저 들을 때부터 나에 관한 생각, 지금 나를 의식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놔라. 그럼 이게 말은 쉬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는 이럴 때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지금 어떻지? 저 사람이 어떤 바디 랭귀지를 쓰지? 저 사람이 지금 분위기는 어떻지? 지금 이 상황은 분위기가 어떻지? 이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나마 자꾸 알아차려 보려고 하시면 마음이 저절로 상대방한테 갈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걸 열심히 의식적으로 안 할 때는 좀 우리가 자기한테 집착하는 마음들이 더 많을 때는 내 쪽에 더 많이 머물겠죠. 그 전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꼭 내 얘기로 가진 않더라도 타인이 뭔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잘 못 맞추고 뭔가 그거와 관련된, 그거와 비슷한 내가 하는 뭔가를 또 막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것도 주의를 해야 한다. 상호적인 관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듣고 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주의를 조절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토끼님과 도깨비님 케이스를 좀 다뤄봤는데요. 뭐 도깨비님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약간 희망적인 부분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방법적으로 뭔가 내가 의식하고 노력하면 좀 주의를 내가 아닌 다른 상대에게 돌릴 수 있다라는 방법을 들었을 때 좀 많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 들고, 한 주 동안 또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토끼님은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는 뭔가 저를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진짜 이제 상대를 좀 더 집중하고 그냥 제가 없는 거를 한번 진짜 연습을 해야겠다. 에코이스트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도 저 안에 있을 때가 되게 많으니까 그냥 이걸 조금 내려놓고 저 사람을 이렇게 좀 더
가게 되면 오히려 좀 제가 현실에 이렇게 딱 발붙이고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위험하지 않고 서로에게 안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아닌 뭐 에코의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좀 과도한 나르시시즘이 나올 때의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고 실제로도 훈련을 해봄으로써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치존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